안녕하세요.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키워드에 알맞는 것 뭐든지 뭐든 소개해주는 모든 소개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소개소의 소장 캐리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계획입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이라는 기생충의 대사 기억나시나요? 누구나 삶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그 효과적인 계획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들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아니, 솔직히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로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매주 모든 소개소의 에피소드를 올려보려고 일주일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에피소드를 못 올렸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에피소드를 올리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나아가서는 다들 어떻게 계획을 잡길래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싶었어요. 그래서 계획 관련해서 제가 자극받은 것들을 좀 정리해봐야겠다 싶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MBTI에서 극 P형이라서 계획과는 거리가 많이 멀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놔도 그 계획대로 잘 안 굴러가는 게 우리는 삶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유튜브에 무빙워터님의 채널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채널을 이 영상으로 알게 됐는데 제목은 계획 없는 사람 주목 2년간 나를 폭풍 성장시킨 쉽고 단순하지만 뻔하지 않은 계획법 2024년 계획은 이거 하나로 끝이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2023년 11월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모두가 계획은 세웁니다. 작은 계획은 작은 플래너에, 그리고 큰 계획은 큰 플래너에 기록하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팡 붙여놓고 보고 또 보고 해야 해요 라고 상세 설명란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왜 소개하고 싶었냐면 제가 이 무빙워터님을 알게 된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석 같은 채널을 왜 이제야 알게 됐지 하면서 이 영상을 봤었거든요. 물론 이분의 영상 자체가 영상미도 좋지만 대부분의 콘텐츠가 공감도 되고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물론 무빙워터님과 아내분이 같이 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오늘 에피소드에서 많은 영상 중에서도 계획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영상인 단순하지만 뻔하지 않은 계획법이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게 메인이기는 한데 이 제품이 캘린더거든요. 이 캘린더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제가 제품을 따라서 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눈에 1년의 계획이 다 보이는 캘린더가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획을 할 때 보통 휴대폰에 있는 캘린더 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화면이 작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직접 쓸 수 있는 플래너를 사더라도 보통은 주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월간까지는 있지만 1년 계획을 쓸 수 있는 큰 플래너를 살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큰 플래너로 1년 단위의 전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잡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면 생각으로만 끝나는 계획이 아니고 정말 이룰 수 있겠더라고요. 저같이 극피형 인간은 계획이 무용지물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거라면 또 잘 따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가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큰 계획을 세우면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로를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에 따라 효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에너지 분배를 잘 못하는 편인데요. 큰 계획을 세우면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일들을 계획에 따라 조직화하면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는 생산성을 좀 높이고 스트레스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계획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죠.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냥 목표나 계획이 없이 살아도 사라지긴 하잖아요. 근데 계획을 세워놓으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는 느낌? 계획을 세워서 놓으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조금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어요. 짧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도착지만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큰 계획을 세우면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서사를 빌드업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림책인데요. 제가 독립서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한 수업은 스피킹에 중점을 둔 수업이고 두 번째 수업은 그림책 수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수업인 그림책 수업이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클래스인데 인기가 꽤 좋아요. 그 수업에서는 재미난 그림책으로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어려운 그림책이 아니고 글밥이 적은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수업이라서 인기가 좋은가 싶은데 영어 수업이기는 하지만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성인이어도 그림책에 푹 빠지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들 중에 뽑아서 수업을 하다 보니 제 취향이 반영된 수업이기도 해요. 최근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이번 팟캐스트 주제에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이 바로 킴 힐리아드 작가의 Mabel and the Mountain 이라는 책인데요. 한글로는 그래도 꼭 해볼 거야 라는 좀 다른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 메이벨이라는 주인공이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파리예요, 파리. 날개가 달린 파리. 이 책은 메이벨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모험을 다루는 그림책인데요. 주인공인 메이벨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우거든요. 버킷리스트처럼 하고 싶은 것들을 3가지 정도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보고 다른 파리 친구들이, 가족들이 안 될 거야. 그런 걸 왜 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벨의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털어놔요. 근데 이 페이지를 보고 저는 사실 빵 터졌거든요. 진짜 누군가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주변에서 안 될 거야. 하지 마. 그럴 바엔 다른 걸 해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빵 터졌습니다. 또 이 페이지를 보면서 떠올랐던 게 모델 한혜진 님이 어디서 이야기하셨던 영상짤을 저는 봤었거든요. 저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묻지 않아요. 응원할게. 너는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용기와 모험심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에게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제일 고민하고 연구했다는 뜻이잖아요. 주변이 아닌 나 자신의 말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하니까요. 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와,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뭘 해볼 거야, 할 거야 하면 넌 잘할 수 있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이야기해주는 경우보다는 실패의 경우 수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귀 기울이다 보면 내 계획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수정하게 돼서 원래의 계획과는 멀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아무튼 이런 주변에도 불구하고 메이벨은 본인이 적은 빅 플랜이라고 하는 큰 계획을 가슴에 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이 책은 메이벨이 큰 산을 오르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서 여행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다루는데요. 물론 메이벨이 하려는 도전에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 중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중간에 이 목표를 너무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내 계획을 좀 작게 수정해 볼까 하면서 계획서를 바꾸는 과정도 나오거든요. 그 과정마저도 우리네 모습 같아서 더 공감이 갔습니다. 메이벨이 목표로 정한 큰 산 오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메이벨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능동적으로 목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마침내 이뤄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바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해요. 근데 그 첫 번째 계획인 큰 산을 오르는 메이벨의 계획을 안 된다고 해왔었던 사람들이, 아니, 파리들이 와서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행동하는 메이벨에 자극을 받은 거죠. 이게 진정한 인플루언서 아니냐며. 저는 이 책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한 번 더 제 계획들을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면서 더 배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성취감과 성장 자체가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의지와 결단력을 메이벨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계획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기획자라는 직업군이거든요. 물론 기획자 중에서도 세분화돼서 나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분의 분야는 문화예술기획자 김혜리님이에요. 사실 저는 혜리님의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읽고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책 제목부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도 읽어보면 정말 알차거든요. 예전에 저는 제 자신을 계획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오기도 해왔고 계획이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혜리님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계획과 기획 단계의 중요도를 높여서 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책에서는 혜리님이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방법을 찾고 행하는지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을 같이 읽으면서 따라가는 게 재밌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이 저는 충분히 좋았어서 어떤 일을 하시나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혜리님을 팔로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컬이라는 키워드인데 딱 맞게 로컬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일 실험 공유회를 온라인으로 여신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해 봤었어요. 일 실험 공유회라는 단어도 궁금증을 유발하게 했고요. 공유회 동안 혜리님과 혜리님의 오랜 실험 동료이자 프리블릭 장비치 작가님께서 실험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서 저의 궁금증도 해소됐지만 그만큼 영감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혜리님께서 새로운 책을 내셨더라고요. 처음 이야기했던 책인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의 연결인 것 같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는 나와의 워크숍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오늘 계획이라는 키워드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계획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방향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단 5일간의 여정으로 나다운 일을 찾고 정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면 그 계획은 사실 무계획보다 못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또 그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이 그런 분들의 계획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책이 5일 동안 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5일차의 기획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6개월 계획하기가 큰 제목이거든요. 거기에서 공감되는 글귀가 읽어서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꿈이어도 내가 나를 믿어준다면 오래 걸릴지라도 현실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제 마음을 동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많이들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은 하지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믿고 막연할지 모르는 꿈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면 정말 현실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다가 유튜브 알로하융에 나온 김혜리님의 인터뷰도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니까 관심 있는 분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계획적으로 잘 세우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라이더 캐롤의 The Bullet Journal Method라는 그 조직과 생산성에 관해서 쓴 책인데요. 개인적인 조직과 생산성 시스템인 블릿 저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작가 라이더 캐롤은 일상생활에서의 업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종종 중요한 정보도 많이 잊어버리고 업무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우리처럼요. 그러나 수많은 다른 조직 시스템을 시도하고 반복 실패한 끝에 과거를 추적하고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게 바로 블릿 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릿 저널은 간단한 펜과 노트북 시스템으로 캐롤의 생활 방식, 업무 방식,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나름의 방식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을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5가지 팁 정도를 제공하는데 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마음의 목표를 만들어 보기, 시간의 블록화, 아침 반성, 저녁 반성, 그리고 축하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목표를 만들라는 게 팁인데요. 이 팁은 주간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과제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에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머릿속에 계속 떠돌던 업무나 과제들을 종이나 디지털 리스트 등 편한 방법으로 적어내려 갑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의사결정 피로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마음에 담아둔 글귀가 있는데 그 책에서 글로 적어두면 생각을 사로잡아 정신이 맑을 때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다. 생각을 표면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항목별로 집중력을 소비하는 모든 선택에 대한 마음 목표, 멘탈 인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시간 블록화. 이 방법은 일정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작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시간 블록화를 통해서 각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고 작업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이게 뭔가 저한테는 없었던 방법이었는데 듣고 나서 활용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투두리스트나 목록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어떤 작업을 언제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는 거죠. 세 번째로 아침 반성. 이 팁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간단한 반성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오늘의 할 일 목록을 검토하고 각 작업의 중요성과 목표를 고려해 보는 거죠. 또한 각 작업을 완료했을 때 느낀 감정과 성취를 상상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할 때 목표를 명확히 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저녁 반성. 아침 반성과는 조금 다르게 하루를 마감할 때 일어나는 작은 반성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수행한 작업을 돌아보고 왜 그 작업이 중요했는지, 왜 그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우선순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완료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더 명료히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축하입니다. 이 팁은 작업을 완료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해주는 부분인데요. 각 작업을 마칠 때마다 자신에게 간단한 축하를 표하고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해주거든요. 큰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더 큰 축하와 보상으로 본인에게 더 큰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취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그 더 많은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5가지 팁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실 저는 이 블릿저널이라는 것을 보고 유튜브로 좀 알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을 접하게 됐는데 이게 책도 책이지만 인터뷰하시는 영상도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 나니까 더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이 책이. 그리고 이거 블릿저널 관련해서 웹사이트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책 사시기 전에 웹사이트를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계획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에드윈 루이스 콜의 그 명언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꿈꾸는 자들과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있다.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꿈을 실현하게 된다. 라는 말로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이유는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려면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잘 세워지고 있나요? 다음 에피소드에 또 뵙겠습니다. 모든 소개소의 캐리였습니다.